저는 국정이남주입니다. 짧게 진행상 보고 드리고요.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된 자료 보시면은 4페이지 일정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27일 날 접수를 했고요. PT 발표를 5월 18일 날 시장님 참석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행사항인데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기술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추가로 산업부에서 내렸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 각 시도별로 다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 평가가 지금 산업부랑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진행되면은 7월 초에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최종 선정이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단계는 5, 6월에 이제 추가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평가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인천의 장점을 산업부라든지 전문위원회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요. 2페이지 보시면 인천의 장점 저희가 어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종도 같은 경우는 110만 톤 부지에다가 136개소가 입주 희망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장 착공이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조성 가능한 곳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있고요. 이게 다시 용인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지정된 곳이 속장 클러스터로 지정됐는데 5년이 걸렸어요. 현재도 미채공주예요. 얼마 전에 삼성에서 한다고 남사읍이 이제 독일 남사읍이 발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2년 뒤에 지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종도 110만 톤 3단계 유보지가 LH랑 IH가 이미 확보한 땅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민원의 우려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반도체, 물류가 좀 핵심인데 사실 다 외국 같은 경우도 공항 주변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이 장점이 돼서 물류 중심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다 시도보다 공항 근처에 있어서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는 5분 내에 처리가 가능한 곳이라 장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점이면서도 이게 장점인데 저희가 패키징 아시다시피 패키징을 냈어요. 패키징이 이제 삼성조차도 이제 대만한테 밀리는 게 패키징에서 밀리는 건데 저희는 패키징의 장점이 있는 거고 세계 2, 3위 패키징 업체가 인천에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비장 업체가 1,300개가 훨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 수준이 이제 세계 2, 3위 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인천의 장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부나 이런 데서 좀 지적을 받는 거는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이랑 미국 기업이 아니냐. 이게 관련법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기술 경쟁력 방안이 보호에 관한 특별 규칙거든요. 보호 대상이냐. 근데 저희는 이제 보호 대상이다. 월등히 이제 출신 자체도 이제 엠코라든지 스태치픽이 한국 기업이 있다가 지금 외국 기업이 나오지만 조건이나 다 한국 기업 베이스고 그 보호되어야 될 기술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기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삼성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게 이쪽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쪽 두 개의 앵커 기업이 같이 사슬이 대한민국이랑 많이 되어 있다. 특히 앵커 같은 경우는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랑 명일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비 기업들이 모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공장 준공한 SS 오토론 같은 경우는 90% 이상 엠코나 이런 게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스태틱 같은 경우도 30% 정도를 삼성에다가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슬은
명일고리도 많고 그래서 더 보호해드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문제가 되는 게 인력 양성이에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점이 되는 게 성균관대가 이제 저희 쪽에 유일하게 이제 같이 협약을 해서 들어왔고요.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인하대, 인천대에서 14개 대학, 14개 기관들이 저희랑 손을 잡고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UCC 지원사항과 기대 효과는 자료로 가름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초에 최대한 저희가 인천 선정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순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연구원 유세입니다. 저는 반도체 후공정 중에 패키징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기원 뿌리기술연구소가 인천에 있고요. 뿌리기술연구소가 무슨 반도체냐 그게 아니고요. 이 반도체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뿌리기술 중이고 뿌리기술 중에서도 접합 기술이 이제 패키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천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같이 모셨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과장님 그리고 반도체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냥 신사저는 주재용 기자입니다. 알아보니까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 중인데 인천에서 이제 하는 주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패키징이잖아요. 근데 인천 한 곳뿐인 것 같던데 다른 곳과 경쟁을 하지 않고 조건만 갖춘다면 이 특화단지를 유치하는데 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패키징 인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패키징 저희도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자료를 신청을 그걸로 한 거고요. 충북이 이제 패키징 쪽으로 일부 걸쳐서 제출했고요. 광주, 전남도 패키징이 일부 들어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에 해당되는 곳이 한 3곳 정도. 또 질문 주시는 여기 자료 2페이지 보면은 네. 그 반도체 분야 8개 기술에서 메모리 4개, 비메모리 3개, 패키징 1개 되는데 이게 TO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여기 반도체 분야에서 8개 기술해서 네네. 메모리 4개, 비메모리 3개, 패키징 1개가 이게 기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화단지 TO를 얘기하는 건가요? TO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게 정부 첨단 전략 산업법에서 정의된 첨단 전략 기술이에요. 거기 반도체 분야에서 8개 기술로 정의를 된 거고요. 요 기술이 있어야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패키징으로 된 거고요. 그 패키징 기술에 대한 거는 그 밑에 당구장 계시는 거, 그게 이제 핵심 기술에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연장선상인데 네. 그러면 어찌됐든 패키징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인천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조건을 봤을 때 충북이나 이제 광주, 전남에서도 걸친다고 하셨는데 네. 그쪽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2, 3위 업체를 인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조건만 갖추면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경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기업체가 이제 2, 3위가 이제 외국계예요. 저희가 그런 것들 정부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패키징 기업 중에 국내 기업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첨단 전략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술이 17개가 발표가 됐고 이 기술의 스펙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선도기업들이. 지금 거기서 판단하고 있는 건 선도기업이 있는지, 기술 수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생태계, 산업 생태계와 연관성이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지와 함께 이제 기술을 개발했을 때 유출 우려라든지 이런 안보 관련해서 우려가 없는지 정도를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기술이 17개고
그 산업 특화단지의 개수는 지금 안 정해져 있는 상태라 이 패키징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단지가 이제 꼭 필요한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그게 이제 패키징이 앞으로 그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부에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뭐 패키징 자체가 지금 산업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나 향후 전망치를 보고도 뭐 판단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와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브리핑을 하게 된 것도 사실 패키징이 뭐냐, 그 패키징에 따른 기술이 뭐냐, 그걸 상당히 어려워하신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기술에 대해서 좀 판사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 기술을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려야지 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챗GPT 그 AI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챗GPT 같은 그런 그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하려면 사실은 그 성능 좋은 반도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이 이제 그 보통은 그 나노 공정해서 뭐 2나노, 1나노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 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좀 그러니까 그 공정 자체가 이제 비싸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안 비싸게 하면서 좀 성능을 높게 할까라고 이제 한 게 이제 반도체 패키지이고요. 그 패키지라는 거는 그 칩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에서요. 이제는 그 칩을 이렇게 여러 개를 그 반도체 소자 안에 넣어서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패키지 안에, 그러니까 그 소자 안에 그 실리콘 칩이 하나가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238층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칩들을 되게 많이 넣어서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성능이 향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챗 GPT 같은 그런 초거대 AI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전공정보다 사실은 훨씬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주세요. 이제 저도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말과 비전문가가 그냥 이해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하자면 패키징이 예전에는 이제 노동지대학적 산업이고 저부가가치라고 했던 이유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뭐 그래픽카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메인보드는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전기만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칩을 만들면, 메모리 칩을 만들면 일종의 이제 PCB처럼 기판 위에다가 이걸 잘 조립해가지고 전선만 연결해주면 이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사실은 이 기판에다가 전선 연결하고 칩 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노동이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는 산업 자체가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이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이거를 대부분 외주화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다 반도체 기업들이 이 패키징 부분을 다 그 외국에 팔아넘기고 우리나라도 전자 부분에서 이제 다 외국에 팔아넘기고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칩이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일정하니까 패키징 기술도 뭐 복잡하니까 어렵지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자 다 그 설계가 다 다르고 메모리가 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반도체의 종류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칩을 만드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산업이 그걸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성장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결부돼서 이제 이런 칩들을
예전에는 기존에 이제 PCB에 그냥 붙여가지고 전선을 연결하는 식으로는 이게 성능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칩과 칩 사이 연결을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기판을 어떻게 설계를 새로 하고 이 연결을 어떻게 해주냐의 기술이 새로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첨단 패키징인데, 말하자면 평면판에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끼워 넣기만 했다면 요새는 뭐 수직으로도 넣고 뭐 3층으로 넣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연결을 하고 마치 블록 쌓듯이, 그럼 그렇게 세웠을 때는 이걸 전선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칩과 칩 사이의 정보들을 교환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 속도를 접촉 면적을 어떻게 줄여가는 줄이되 속도를 유지할 거냐에 대한 아주 복잡한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뭐 플립칩부터 시작해가지고 펜아웃 웨이퍼를 밝히지 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만 대강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설계를 할 때부터 이 패키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 파운드리 공정, 그 다음에 패키징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 기술 개발을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천시에 있는 글로벌 패키징 업체들이 그런 쪽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 보도를 보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첨단 패키징 R&D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인천에 있는 엠코나 스태츠칩 코리아 같은 경우랑 첨단 패키징 기술 격차가 국내 대기업이랑 어느 정도 나는지가 궁금하고, 또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이 이제 국가의 어떤 첨단 전략산업 기술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대기업들,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내 대기업들이 그런 첨단 패키징에 대한 R&D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소부장이랑 이제 같이 사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육성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이 지금 대만한테 이제 밀리고 있는 게 패키징 쪽이 밀리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어떤 기사에서는 한 10년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패키징이요. 근데 패키징 1위 업체는 대만 업체고요. 2, 3위가 인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패키징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 인천에 있는 업체랑 따로 가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치팩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삼성에서 스태치팩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한 30% 패키징에서 그 정도로 연관관계가 많고요. 격차를 삼성도 노력하겠지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격차는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패키징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딸린 인천의 소부장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 삼성이 평택이나 용인에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이쪽 밀리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윈윈이 되는 거지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스태치팩 기업이라든지 엠코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산업부나 전문위원회에서 설득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맞나요? 부방에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스태치팩이랑 삼성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반도체 패키지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개의 이제 소자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자를 만드는 삼성 입장에서도 스태치팩이 필요한 거고, 스태치팩도 그 위에 패키지 위에 이제 소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지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패키지
발달이 되면 당연히 삼성도 발전이 되는 거고 최근에 그런 그 패키지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전. 이 지금 저희는 패키징 분야로 지금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그 단일 분야로 신청을 하게 되나요? 그 충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뭐 아름아름 이렇게 여쭤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앵커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하고 있고 삼성 뭐 경기도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를 이시로 한 파운드리나 포켓 같은 곳은 뭐 파운드리 위주로 하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앵커 기업이 엠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엠코가 인천과 광주에 걸쳐져 있어서 조금 앵커 기업이 어디 소재냐를 놓고 좀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광주는 엠코를 내세워서 패키징 분야로 신청을 했고 다른 뭐 지자체들도 각자 구미 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 그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 충북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이제 네페스라는 하나마이크론 있나요? 중국에? 그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좀 있어요. 종합반도체 분야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드에서 뭐 이것도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필드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와는 별도로 기업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와 별도로 일단은 밸류체인 상으로 전체 공정을 다 이렇게 넣는 제안서가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엠코가 이제 세계 2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광주랑 인천에 걸쳐 있으니까 엠코는 사실 광주가 되든 인천이 되든 어디가 결정이 되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엠코 입장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제출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도요?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기술을 유출하고 어쨌든 이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이 산업 자체가 패권 경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거를 좀 핵심 기술 몇 개를 지정을 해서 같이 키워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향후의 미래 전망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도 이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이 첨단 패키징 분야를 유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 3위 기업이 스태츠치펙 코리아나 엠코가 한국 기업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또는 다른 한국의 기업들이 그 선도 기술을 좀 그 이전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 같이 이걸 좀 연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그 고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엠코나 스태츠치펙 코리아면 지금 현재 수주하고 있는 물량이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우려나 이런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려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좀 강하게 산업부에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첨단 전력 산업법의 취지를 봤을 때 이제 기술 격차를 통해서 기술을 보완하고 또 우위를 유지한다 되게 좋은 이상입니다만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에 너무 좀 젖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술 우위를 갖고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선점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우위에 선다. 이게 성공 모델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각 공정별로 다 그 선도 플레이어들이 다 국적이 다르고 각자 굉장히 개인 플레이 많이 하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도 훨씬 크고요. 시장이 단일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공정에 걸쳐가지고 기술의 우위를 선점해서 유출을 막고 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뭐 시장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100%다 통할 것이냐. 첨단 패키징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첨단 패키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홈페이지 가보면 다 한다고 얘기하고 금방 생산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중소기업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첨단 패키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첨단 패키징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자 하고 있는 기술들이 다 틀려서 어디까지가 첨단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에서 첨단 기술, 국가 첨단 전략 기술 17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도 너무 좀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 이건 누가 다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기업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술 수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도 뭐 투자를 해서 그 기술 수준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추종자고 선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종자의 입장에서 그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국내 벤더들을 많이 육성해서 국내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다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알 수 있도록 공동기술 개발만 해도 그 기술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술 개발이 기반이 없는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없는 데서 기술을 만들어낸다.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이제 단기간에 될 것이냐. 5년, 10년에 투자를 해서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모델이 되겠죠. 네. 추종자의 입장에서 추종자에 맞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게 좀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보면. 그런 생태계를 계속 만들다 보면 그게 이제 중국 기업의 기술은 중국에서만 쓸 수 있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미국 기업의 기술은 미국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그 기업들과 얼마나 국내 벤더들이나 국내 중소기업들과 얼마나 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어떤 연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마당이 필요하고 저희는 수도권의 입장에서 그런 마당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자체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마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엠코는 광주든 인천이든 어디도 협조를 안 했다고 했는데 스태티스틱 코리아는 인천이랑 그 얘기가 좀 된 게 있나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엠코는 뭐 양쪽에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패키징으로 냈는데 패키징이 어쩌면 인천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기도 한데 그 약점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계속 상업부에 제시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은 영종도에 이제 저희 패키징 산다는 걸 기준도 짓고 있고 이 기술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입주가 될 거예요. 상당한 인천의 기회고 이걸 이제 국가 산단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런 사유고요. 근데 저희가 지방 산단으로는 이게 공장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 산단을 관련 법에 의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네. 궁금한 게 그 인천은 큰 기회인데 이상희 업체인 이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벌써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태치팩 같은 경우는 이제 110만 평 안에 추가로 공연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비 업체들이 계속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 기자. 110만 평 저희 네. 확보한 부지에 혹시 저희가 알만한 앵커 기업이라고 하면 방금 스태치팩 코리아도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기업들 혹시 얘기되는 기업들이 네. 있을까요? 답변을 안 하신 팀장님한테 마이크. 예, 반도체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 110만 평 부지에는 현재 한 136개 정도 기업이 저희한테 입주를 했고요. 사실은 그
패키징 국내 패키징 기업은 이미 뭐 충남 쪽에 그리고 충북에 하나 정도 그것도 뭐 조금 글로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좀 선도를 하고 국내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는 기업으로 보면 한 3개 기업 정도 되는데요. 그네들이 뭐 이제 현재 우리한테 뭐 입주양을 쓴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같이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세계 2위, 3위 그러니까 가장 리더하고 있는 패키징 중에서도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영종에 이제 새로 또 털을 잡고 또 하다 보면 지금 관련된 소재나 장비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뭐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드릴 수는 없죠. 드릴 수는 없는데 부천에 있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패키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력 패키징 쪽이 있어요.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패키징들이 그런 기업들도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인천 영종 쪽으로 들어오려고 저희한테 입주 예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 우리는 애초부터 그 110만 평 부지를 패키징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 산업단지로 만드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계획이라서요. 지금 국내에서 이게 이번에 이제 특화단지가 된다면 국내에서 유일한 이제 패키징 그 밀집된 패킹이 집적화된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고요. 저희가 패키징은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136개 중에서는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또 질문 받겠습니다. 또 이제 그 추가 평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그 혹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플랜 B가 어떻게 가나요? 일단은 추가 평가는 이제 전문위원회,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추가 자료 요구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인천의 강점 아까 1, 2, 3번, 4번까지 쓴 거에 대해서 어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기업체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밸류 체인이 인천 기업이랑 또 대기업이랑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 과정이 계속 실무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6월 말까지 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말 이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주제로 이제 심의 의결이 되면은 여기는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총리 주제로 하고 장관님들 하고 외부위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의결되면은 플랜 B는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시장님이 그 제도 보충 표현하실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B는 찢어버렸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플랜 B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플랜 B로 계속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요. 오로지 플랜 A 계속 그 다음에도 플랜 A 이렇게 하시고 산단 같은 경우는 혹시 영종에 하는 산단은 네. 지정이 안 되더라도 가는 건지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안 지정돼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산단으로 하면 되지 않냐 국가산도 하지만 일반 산단은 우리 수도권 총량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될 수가 없고요. 이게 특별조치법이라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하면 총량에서 빠지기 때문에 좀 요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네. 이제 7월에 지정 발표 나고 나면 지정이 된다고 가정하셨을 때 그 이후에 사용되는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되면 일단은 국가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그 행정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그 땅은 사실 이제 LH하고 저희 이제 교신회사가 7대 3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지금 LH가 이미 이제 그 상토 작업은 벌써 두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이제 토사가 반입이 돼서 이제 그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그거랑 같이 해서 사실은 거기는 이제 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들이 이미 이제 그 계획 당시에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산업단지로 한다면 이것도 좀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해서 도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산업부를 통해서 산업부에서 우리 이제 그 특별법에도 있지만 산업부에서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총량이나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 이제 바로 지정을 해주게 이제 법에 되어 있고요. 그 지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2027년 전에는 다 준공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기존에 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사실 거기가 그 땅이 이제 LH나 우리 교주공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땅이라면 사실 그 보상이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 쪽도 우리가 뭐 얘기를 해놨지만 용인 쪽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앞으로도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원 부분들이나 이제 그런 게 가장 그 정부나 이제 시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때 힘든 상황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진행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말씀 없어요? 또 언제든지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 저한테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고요. 기술적인 것도 그러면 명함 들으셨나요? 우리 아직 생기원 못 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명함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